성공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중압감을 동반하며 다가온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제 삶의 모든 것을 투입했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믿기 힘든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 AI,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을 실리콘밸리에서 경영하고 있는 정윤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탁월한 능력을 갖춘 성공적인 여성 최고 경영자 CEO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뉴욕의 소규모 아파트에서 시작하여 수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의 창업자로 자리매김한 한국계 미국인인 저의 겉모습은 완벽한 경력과 화려한 삶을 영위하는 인물처럼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저만의 깊은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시련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이 이야기를 지속하는데 가장 커다란 동력이 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선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뉴욕주에 위치한 작은 이민자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외식업이라는 것이 하루도 온전히 쉴 틈 없는 고된 일임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보필하기 위해 설거지와 테이블 정리 작업을 일상처럼 수행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저는 성공에 대한 갈망을 끊임없이 키워왔습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고생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내 우리 가족에게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겠다. 저는 이러한 결의를 품고 학업에 매진하였고 결국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첨단 기술과 의료 분야를 결합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고 제 스타트업인 피드넬스는 그 꿈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 초기부터 난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에 단 3시간만 수면하며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녔고 사무실 비용을 마련하고자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자금을 융통해야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성공을 이룬 후 친구들은 종종 저에게 윤서야,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만약 그때의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이 축적된 끝에 회사는 서서히 성공의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유수 병원들이 저희의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저의 이름 또한 업계에서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상실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 건강의 문제가 처음으로 포착된 것은 35살 때였습니다. 회사가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킨 후 2주 동안 밤낮 없이 경무에 시달린 직후였습니다. 몸이 몹시 무겁고 가끔 복부에서 미세한 통증이 감지되었지만 저는 단순한 피로 탓이라 여겼습니다. 에이,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바쁜데 병원에 갈 여유가 어디 있겠어. 통증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결국 친구가 강권하여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암이라는 단어를 청취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자궁 경부암 초기입니다. 초기 단계라 다행입니다. 치료하면 완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암이라니? 혹시 건강검진을 계속해서 미뤄왔던 것에 대한 가혹한 대가였을까요? 다행히 치료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시련이 끝났다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이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커다란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저는 혹시나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것일까? 혹시 내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싶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회사 업무가 더욱 과중해질수록 그러한 개인적인 고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다시 업무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건강을 돌보는 일은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악몽이 재현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복부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조차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저는 결국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암의 재발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암이 재발했고 자궁 주변 장기로 이미 전이된 상태입니다. 의사의 설명은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어진 의사의 발언은 저를 완전히 좌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번 치료 과정에서 자궁을 보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임신 또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발언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을 위하고 성공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달려왔던 제 삶이 정말 이대로 종결되는 것일까요? 결혼도 하지 못했고 아이도 가질 수 없게 된다면 과연 제가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해낼 이유가 남아있을까요? 저는 며칠 밤낮을 방에서 나오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해. 방도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그렇게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전 세계의 최신 암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밤샘하며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이름만 들어도 저명한 병원과 최첨단 기술들을 조사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삼성서울병원과 중입자 치료기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한국 삼성서울병원 첨단 중입자 치료기로 암 환자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다. 기사에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암 치료의 중심지라는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중입자 치료기가 대한민국에 세계 7번째로 도입된 최첨단 기술이라는 점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3배 이상 강력한 에너지로 암세포를 정밀하게 제거하면서도 주변의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는 독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처럼 재발한 암 치료에 매우 적합하다는 설명도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통합 암 치료였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항암 치료 외에도 심리상담, 면역력 증강 프로그램,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까지 결합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 치료법이 수많은 재발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접하며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이라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정말 나에게도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때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제 몸을 의탁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인도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제게 남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곧바로
삼성 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이라는 명성이 자자했지만 솔직히 제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번 시도해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그 청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돈된 환경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환자들이 최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것이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첫 상담에서 만난 담당 의사 선생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듯한 따뜻한 말투와 태도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때조차 그런 지극히 세심한 인간적인 배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윤서 씨, 치료 계획은 저희 의료진이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면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제가 상상했던 방식보다 훨씬 정교하고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 치료는 암 주변의 정상조직 손상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재발성 암 치료에 적합했습니다. 자궁 주변의 중요한 장기들을 완벽히 보호하면서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 자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방사선을 받는 동안 느껴지는 극심한 피로감과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겪어야 했던 정신적 부담은 여전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의료진들은 저에게 단순히 의학적인 지원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저를 격려해주고 아주 미세한 신체적 변화에도 주목하며 응원해주는 그들의 인간적인 태도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따뜻한 돌봄을 갈망해 왔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치료 중간쯤에 담당 간호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 씨, 혹시 통합암 치료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나아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다소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적 접근이나 심리치료가 과연 고난도의 암치료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한국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지극히 세심한 케어와 전문성이 저로 하여금 그들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저는 결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합암 치료는 저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는 단순한 신체적 치료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저는 제 삶에서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상담사는 윤서 씨,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억눌러 오셨죠?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상담사의 말은 마치 제 내면에 깊이 잠긴 문을 열어주는 핵심 열쇠와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늘 강한 척하며 감정을 억눌러 왔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어린아이처럼 나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의학에 기반을 둔 면역력 증강 프로그램 또한 매우 놀라웠습니다. 한방차 복용과 침 치료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치료가 단순히 암세포와 전투를 벌이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 몸 전체의 균형을
올바르게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다른 암 환자들을 만날 소중한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동료 환자들과의 심도 깊은 대화는 저에게 엄청난 심리적 지지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50대 한국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깊이 남습니다. 저도 윤서 씨처럼 재발성 암 환자예요. 처음에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의 질병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분은 차분한 어조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시며 저를 진심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암 치료가 단순히 병원에서 끝나는 의학적 행위가 아니라 제 삶의 태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병원 내부에만 머무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를 짧게 산책하거나 전통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음미하며 제 생각을 정리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고도로 현대화되고 분주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는 특별한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암이라는 실체는 저를 두렵게 만들었고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전례 없는 경험이 저에게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치료가 절반 정도 진행된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서 씨, 앞으로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께서 마음을 굳건히 다잡고 계신 점이 치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조금 칭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잘 해내고 있어. 이것은 단순한 암 치료가 아니라 내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이야.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에게 어떤 심오한 변화를 초래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진정한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치료는 제 삶의 또 다른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의료기술과 의료진의 따뜻한 배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여전히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암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현실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다른 방사선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감당하기 버거운 과정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몸은 더욱 피로해졌고 멀미와 유사한 불편함이 지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치료를 모두 마치고 돌아오다가 병원 로비에서 잠시 숨을 고르려는데 머리가 심하게 빙글빙글 돌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윤서 씨, 괜찮으세요? 의료진들이 즉각 달려와 저를 부축했지만 그 순간 억눌러 왔던 눈물이 기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 저만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죠? 이렇게 괴로운데 이 모든 고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과연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아무리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도 결국 제 몸과 마음은 쉼없이 지쳐갔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석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션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제 문제는 신체의 병인데 말 몇 마디 한다고 해결될까요? 하지만 담당 간호사의 간곡한 설득 끝에 세션에 마지못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심리 상담사는 제게 가장 근본적이고 깊이 남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서 씨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일순간 하얗게 비워지는 듯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았냐고. 저는 그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무작정 달려왔을 뿐, 단 한 번도 제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 자신을 조금씩 내면 깊숙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 씨, 암 치료는 단순히 암세포를 제거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성공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본인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 말은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제공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작은 오해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건 정말 짜고 맛이 이상해요. 이걸 다 먹으라는 건가요?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옆자리에 있던 한 환자가 다소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미역국이에요. 보통 몸이 약한 환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끓여주는 음식이죠. 한국에서는 특히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들 드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는 괜히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병원에서는 저를 위해 특별히 영양가가 높은 한식 메뉴를 준비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전통 음식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던 저는 그 순간 너무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 몰랐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작은 오해와 사과의 과정은 저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단순히 질병의 치료만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환자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모두 배려하려는 통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힘들고 고되게 여겼던 과정들조차 사실은 저를 위한 세심한 노력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치료 과정에 적응해 나갔고 몸 상태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상태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며 치료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해 주었습니다. 현재 경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암세포의 크기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치료가 마무리될 때쯤이면 아주 좋은 소식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치료가 중반부에 접어들 무렵 저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암을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제 삶에 피할 수 없는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치료를 중단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제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시선을 위해 살지 않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가치를 찾아가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그 결심 이후로는 아주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병원 정원을 거닐며 들려오는 잔잔한 새소리, 의료진이 건네는 따뜻한 미소, 심지어 매일같이 먹던 미역국까지도 제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 나는 오직 성공을 향해 돌진했지만 지금의 나는 그 성공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할지 배워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나는 분명 더 성숙하고 나은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희망을 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치료를 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곳에서 배운 모든 소중한 교훈을 제 삶에 깊이 녹여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치료가 종결되는 날,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채로 그 길을 걷는 동안 지난 몇 달 동안의 힘겨웠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습했던 두려움, 치료 과정에서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혼란, 그리고 다시금 회복의 가능성을 깨달았던 소중한 순간들까지 모두 생생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전해준 최종 진단 결과는 제게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윤서 씨,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암세포가 모두 제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안도의 눈물, 벅찬 기쁨의 눈물, 그리고 스스로에게 보내는 위로의 눈물까지. 저는 결국 생존했습니다.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재활과 회복에 전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서울에 머물며 제 몸과 마음을 정성껏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문득 제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게 성공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과연 무엇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성공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이며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깊은 깨달음을 얻은 순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얻고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과 기꺼이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 병원에서 받은 혁신적인 치료와 따뜻한 돌봄을 떠올리며 저는 한 가지를 더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새 삶을 살게 해준 이 병원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직접 병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기부라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병원 측과 긴밀히 상의하여 기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제 계획을 전달했을 때 그들은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서 씨의 귀한 기부는 많은 분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불빛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히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자긍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으로 복귀한 후 저는 지체 없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제 스타트업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기술을 단순히 병원 시스템과 연동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환자들의 정서적, 심리적 지원에도 핵심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통합암 치료 프로그램과 유사한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었습니다. 병원과의 전문적인 협력,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참여, 그리고 환자 커뮤니티의 활발한 형성까지 저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암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프로젝트가 점차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저는 한국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처음 만났던 담당 의사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씀들이 지금까지도 제게 커다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윤서 씨, 다시 오셨군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셔서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제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현황과 병원에 기부한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부금이 많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선물이 이제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한국으로의 두 번째 방문은 제 삶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외형적인 성공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자신을 돌보는 일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어. 내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해. 그 약속은 저에게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환자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눈물을 흘리며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삶이란 단순히 무엇을 성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새로운 희망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요. 여러분, 제 진솔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암이라는 거대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힘겨운 싸움에서 기꺼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기적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에서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피드백과 참여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